안녕하세요. 최근의 농업 동향을 한눈에 알 수 있는 농정랩 이슈 브리핑 16번째 시간입니다. 진행하는 저는 경북의 복숭아 농사꾼 이용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두 가지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소식으로는요, 드디어 농림부가 2024년도 농식품부 예산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9월 1일이죠. 농식품부가 2024년도 예산을 발표하면서 정부 예산 증가율 대비 2배나 증가했다. 그래서 18조 3,33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며 상당히 큰 성과를 거뒀다라는 이제 자평을 했는데요. 좀 간단히 살펴보자면 올해 2024년도 예산의 가장 큰 특징은 지금 직불금이 3조 1천억 원으로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소농 직불금이 현재 120만 원을 받고 있는데 130만 원으로 이제 10만 원을 인상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전략 직불금 인상이 헥타르당 지금 100만 원을 받고 있는데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면적도 확대하겠다. 그리고 정부의 양곡 매입 확대를 현재 40만 톤에서 45만 톤으로 1조 4천억 원에서 1조 7,124억 원으로 이제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을 좀 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을 보면 청년 농업인과 그리고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거기 예산을 좀 집중 배치를 했습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사업 지원 대상을 현재 4,0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부가 미래성장 산업으로 4대 분야를 집중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스마트 농업,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반려동물 여기에 신성장 산업에 예산 집중 편성하는 이런 특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농식품부 예산이 증가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농업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왜 비판하는지 간단히 좀 살펴보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금 생산비 폭등으로 인해 가지고 무기질 비료가 굉장히 비싸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에는 1천억 원에 달하던 무기질 비료 가격 보전 및 수급 안정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농민들이 이제 상당한 생산비 부담을 안게 되는 상황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FTA 포전 직불금을 농산물 예산은 전액 삭감해버리고 축산물 피해 보전 예산만 편성했습니다. 그 결과 23년에 180억 원이던 예산이 내년에는 54억 원으로 70%나 삭감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지 예산 또한 대폭 삭감됐습니다. 취업 농가 인력 지원, 우리 농가 도우미, 그리고 행복 나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성이 있었는데 그 예산이 103억 원, 그리고 농업인 자녀 및 농업 후계 인력에 대한 장학금 155억 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농촌 보육 개선 예산이 지난해에 있어 편성을 전혀 하지 않아서 되었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복지 예산 중에 좀 긍정적인 부분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여성 농업인들이 아주 오랫동안 요구를 했었죠.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예산을 현재 9,000명 19억 원에서 3만 명 43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좋게 평가를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은 지난해 우리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삭감됐던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시범 사업, 그리고 또 초등돌봄 교실 과일 간식 사업이 여전히 삭감된 채 복원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현장에 우리 그 출하를 하는 우리 농민들이 공동 출하 활성화 자금이라든지 이런 유통 개선 자금이 있습니다. 그 유통 개선 자금도 대폭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적으로 친환경 예산이 세계적인 이상기후에 따른 예산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내년 농식품부 예산에서는 대폭 축소를 했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친환경 농업 인프라 구축, 친환경 농산물 유통 활성화 자금 등 예산 전반이 크게 줄었고요. 감소율이 22년 대비는 71%, 23년 대비 22%나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기업에 대한 예산이 급속히 증가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그러면
농산업 수출 활성화 예산이 267% 정도 증가했고요. 그리고 동물약품, 의약품 산업 종합 지원 예산이 181% 증가했고요. 농식품 모태펀드 조성 예산이 38%나 확대됐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자세히 따져보면은 우리 농민들한테 온다기보다는 농업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 부분이 확대된다면 과거 이명박 정부 때의 기업의 농업 진출에 대한 농민들의 또 대대적인 반발을 사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은 지금 우리 농식품부 예산 중에 보면요, 여유 자금 운용의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23년에 한 8천억 원이던 수준이 내년에 여유 자금 운용 예산으로 빼놓은 것이요, 1조 6,500억 정도 됩니다. 이 여유 운용 자금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뭔지, 그리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명확히 좀 밝힐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2024년도 농식품부의 농업 예산의 특징을 좀 간략히 짚어봤는데요. 24년도의 농업 예산이 한 3% 정도로 확대되었다고 하나, 우리가 요구하는 5%, 농업 예산 5%는 지금 10수년째 주장을 하고 있는데 택도 없는 수치라고 보이고요. 또 한편으로 농업 예산 중에 우리 농민들한테 직접 오는 예산이 한 20% 정도에 불과합니다. 유럽의 나라들은 뭐 60% 가까이 넘는데, 우리 농업 예산의 사실 대부분은 보조사업이라든지 각종 이런 형태로 농민들한테 오는 것이 아니고 시설업자, 묘목업자, 유통업자, 컨설팅업자들이 사실 농촌에 살지 않는 도시의 업자들이 이 예산이 다 세고 있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우리 농업 예산의 최소 절반 정도는 우리 농민들이 직접 받는 이런 농업 예산의 구조로 가야 된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직불금에 대한 증대뿐만 아니고, 지난해도 얼마 전에 이제 그 농가소득에 대한 분석이 나왔는데, 우리 농가소득 중에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우리 농민들이 농사 짓는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인데요. 우리 농업소득이 늘어야 우리 농민들이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농식품부의 농업 예산이 농업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예산 편성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도에 농식품부의 예산이 규모적으로는 커졌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후에 우리 농업 예산이 좀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드려봅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양곡관리법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상반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자처된 양곡관리법이 9월 국회가 개원되면서 본격적으로 또 서서히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8월 31일 날 민주당에서 쌀 및 주요 농산물의 가격 보장제 도입과 관련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농민단체들과 전문가들, 그리고 특히 민주당의 농해수 의원들이 대부분이 오셔서 2시간 정도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의견을 아주 활발히 주고받았는데요. 거기서 나온 내용을 간단히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쌀, 미리콩 등 양곡과 관련돼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해서, 그리고 또 채소는 농안법, 농산물 가격 안정법을 개정을 통해서 가격을, 농민들이 생산하는 생산비를 보장하는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자. 그게 가격 보장이 되든 가격 안정이 이름이 되든 그 적정한 가격을 보장해주는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좀 의견들이 좀 일치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양곡수급관리위원회 기능을 좀 강화하고, 그리고 수입 양곡의 관리도 강화하자. 그리고 타작물 재배 지원 등을 강화하자라는 이야기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공익형 직불제법, 그리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직불제를 확대하자라는 논의들이 나왔습니다. 이후에 좀 더 우리 그 정치권에서는 우리 농민들의 목소리를 좀 귀담아 듣고 가급적 우리 농산물의 가격이 안정되고 또 식량 안보를 또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양곡관리법이 잘 좀 통과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도 좀 전향적으로 이 문제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농업농촌이 제 가치이고 농민들도 행복하죠.